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не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13-й урок 4-го уровня. 선생님, 네. 선생님 한 번 물건을 사면 오래 쓰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오래 쓰고 싶은데 물건을 좀 잘 잃어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오래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잃어버린 우산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돈이나 물건을 네. 절약해야 한다고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네. 저렴하게 좀 쓰는 편이에요. 저도 앞으로는 좀 정신을 차려서 물건을 아껴 쓰는 습관을 좀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생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가 경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낭비하다입니다. 낭비하다는 우리가 돈을 쓰는데 그냥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지 않고 함부로 쓰는 것을 우리가 낭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사죠. 자, 그래서 반대는 이제 절약하다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낭비하거나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돈도 있지만 물건도 있고 또 에너지도 있죠. 돈, 물건, 에너지 같은 것을 아껴 쓰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다. 그게 바로 낭비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과소비인데요. 과소비는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돈을 많이 쓰는 것이 과소비죠. 동사는 과소비를 하다. 네, 과소비를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소비를 하면 안 돼요. 과소비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돈을 많이 쓰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과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충동구매인데요. 충동구매라는 것은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떤 물건을 사는 일, 그것을 충동구매라고 하고 충동구매를 하다, 네, 이렇게 활용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살 계획이 없었던 물건인데 어떤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홈쇼핑을 보면 굉장히 충동구매를 많이 하게 되죠. 광고를 보거나 텔레비전 홈쇼핑 아니면 물건을 갑자기 보고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물건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충동구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충동구매를 하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다양한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끼다 해서 아껴 쓰다인데요. 아껴 쓰다. 자, 아끼다, 아껴 쓰다. 그런데 아끼다라는 말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아끼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돈이나 시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물건이나 뭐 에너지 이런 것을 함부로 쓰지 않다. 그런 것을 조금씩 사용하다. 그것을 아끼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아끼다의 두 번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사랑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내가 아끼는 물건이야. 그러면 나는 이 물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물건을 사랑해. 내가 아끼는 제자야. 그러면 내가 아끼는 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학생은 아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야. 내가 사랑하는 학생이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함부로 쓰지 않다. 조금씩 사용하다. 그래서 아끼다 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는 동사기 때문에 을을 아끼다로 사용을 하죠. 시간을 아끼다, 돈을 아끼다, 물건을 아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아끼다의 의미 중에서 두 번째 의미가 아닌 첫 번째 의미에서는 뭐와 똑같습니까? 절약하다 하고 똑같죠. 그렇죠? 시간을 절약하다, 물건을 절약하다, 돈을 절약하다, 에너지를 절약하다. 함부로 쓰지 않고 아껴서 조금씩 사용하다. 그게 바로 절약하다입니다. 아까 우리 낭비하다라는 표현을 공부했죠? 낭비하다하고 서로 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으다인데요. 모으다는 돈이나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그것도 한 군데로 가지고 있다. 하나로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모으다입니다. 이것도 역시 타동사이기 때문에 을을 모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검소하다는 형용사인데요. 이 검소하다는 성격입니다. 자, 성격이나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성격입니까? 잘 아끼는 사람, 절약을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검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건을 잘 절약하는 성격, 검소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은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검소한 생활, 낭비하지 않는 생활이죠. 그렇죠? 검소한 옷차림, 그 사람의 능력에 잘 맞는 돈을 과소비하지 않는 옷차림, 그런 것을 우리는 검소한 옷차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돈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돈. 그래서 수입이 있다 없다, 그리고 수입이 많다 적다 라고도 이야기하겠죠.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있다 없다, 들어오는 돈이 많다 적다, 또 수입이 늘다 줄다도 이야기하겠죠. 자, 늘다는 많아지다고요, 줄다는 적어지다죠. 수입이 늘다, 수입이 줄다. 자, 수입이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라면 지출은 나에게서 나가는 돈입니다. 나가는 돈. 그래서 수입과 지출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고요. 자, 이렇게 수입과 지출은 개념만 반대이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 때는 지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출이 있다, 지출이 없다, 지출이 많다, 적다, 지출이 늘다, 지출이 줄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다 체크해서 적는 책,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가계부를 쓸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의 살림을 위해서 가계부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가계부에는 집으로 들어오는 돈과 집에서 나가는 돈이 다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의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еще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новых слов. Итак, здесь у нас слова на выбор. Собежа, конгагым и кнгом чоряк. Получается, это собежа, это у нас потребитель. Конгагым, это все счета на коммунальные расходы, на воду, на счета налоговые. В общем, все туда входит. Это все вместе называется конгагым. И кнгом чоряк, это экономия бережливости. Итак, в первом предложении у нас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дходит слово 소비자. Получается, 똑똑한 소비자는 가격을 잘 비교하고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Это значит, что 똑똑한 소비자, умный потребитель, умный покупатель будет сначала сравнивать и сможет купить, сравнивать цены, и чтобы купить хороший товар.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И здесь у нас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дходит слово 금공조략. Итак, 5년 후에 집을 사기 위해 지금부터 금고조략해서 돈을 모을 것이다. Это значит, ч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купить через 5 лет дом, я уже сейчас начну бережно экономить деньги и соберу их. Посмотрим третий пример.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это все у нас 공과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Научите меня, как нужно экономить в коммунальных расходах.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Сегодня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которую мы будем проходить, это форма 따르면, которая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огласно чему-то или следуя чему-то.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안 선생님. 네, 그럼 저와 첫 번째 예문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비가 온다고 해요. 자, 이 사람은 내일 비가 올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디에서 들었나요? 이 사람은? 일기예보에서. 네, 일기예보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왜 이렇게 생각하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것을 앞에 에 따르면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들었어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에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꼭 명사만 올 수 있죠.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일기예보에서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내일 비가 온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비가 온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훨씬 믿기 좋겠죠. 더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 따르면을 붙일 때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 따르면을 붙이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예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안내방송에 따르면 기차가 20분 정도 늦어질 거야. 자, 이 사람은 기차가 20분 정도 늦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선생님 어떻게 알았나요? 네, 안내 방송을 들었어요. 네, 안내방송을 들었죠. 이 사람은 안내방송을 듣고 기차가 20분 정도 늦게 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때 기차가 20분 정도 늦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겠죠. 너 어떻게 알았어? 자, 그렇기 때문에 안내방송에 따르면 기차가 20분 정도 늦어질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이야기를 안내방송에서 들었어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세 번째 문장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대화문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시험이 어려울까?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어려울 것 같아. 자, 이 사람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나요, 선생님?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선생님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번 시험은 어려울 거예요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려울 거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에 따르면 세 가지 예문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넬리 선생님과 또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국 풍습에 따르면 설날에는 세배를 한다.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согласно корейским традициям в Новый год надо делать себе, то есть поклон. И это окончание «это имен» у нас переводит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гласно чему-то». Это окончание больше имеет литературный вариант и достаточно редко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разговорной речи. Послушаем второй пример. 두 번째 예문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일은 내일까지 끝내야 해요. И это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что согласно сказанному директором, эту работу надо закончить до завтра. 네, 그러면 다음 문법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И следующ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которую мы будем проходить, это ын, нен, дедага, которая употребляется, когда говорящий хочет добавить еще что-то к уже сказанному.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안 선생님. 네, 그러면 저와 첫 번째 예문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선물을 받은 데다가 용돈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자,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지금 두 가지 일이 겹쳐졌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다 선생님 뭐까지 받았나요, 지금? 뭐도 받았죠, 지금? 용돈도 받았어요. 용돈도 받았어요. 야, 선물만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용돈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왜? 선물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용돈까지 받았어요. 보너스죠, 보너스.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은 데다가, 그래서 선물을 받았어요. 과거기 때문에 은 데다가 용돈도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어요이기 때문에 여기는 용돈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용돈도 받아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두 가지 이유를 은 데다가로 연결하였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 관광지는 경치가 좋은 데다가 여기에서 가까워서 사람들이 자주 가요. 그 관광지에 사람들이 자주 가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네, 경치가 좋아요. 네, 경치가 좋아요. 경치만 좋아도 사람들이 많이 갈 텐데 경치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또 좋은가요? 네, 가까워서요. 아, 가까워서 또 좋아요. 경치가 좋아요. 거기에다 가깝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관광지에 자주 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지에 자주 가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대화문 예문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희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성실한 데다가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에요. 자, 성실해요. 자, 근데 성실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또 뭐도 잘하나요? 네, 공부도 잘해요. 야, 공부도 잘해요. 굉장히 좋은 여학생이네요. 그렇죠? 성실해요. 플러스 공부도 잘해요.
성실한 데다가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 학생은 아주 좋은 학생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은는 데다가 문법을 한넬리 선생님과 계속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A를 하고요. 선생님 B를 해주십시오. 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버스가 늦게 온 데다가 길도 막혀서요. 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у нас, что почему вы так поздно приехали. Мало того, что автобус поздно пришел, еще и дороги были перегружены. То есть здесь к первому состоянию, то есть то, что поздно пришел автобус, добавилось еще второе состояние, то, что дороги были перегружены. 네.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건강해 보여요. 운동을 한 데다가 건강식을 먹고 있어요. 네, вы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чень хорошо выглядите поздоровевшим. Да, я мало того, что занимаюсь сейчас спортом, еще и ем здоровую пищу. То есть к первому действию добавляется еще и второе действие.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문법 공부해 보았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실 대화문 영상은요, 마지나 씨와 준영 씨의 대화인데요. 두 사람이 용돈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하면 용돈을 적게 쓸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술을 마시고 쇼핑을 해요. 자, 그러면 뭐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가계부를 써보세요. 절약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는 것은 용돈을 아껴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써보면 절약, 돈을 조금씩 쓰는 것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대화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달 용돈을 벌써 다 썼어요. 벌써요? 뭘 했어요? 지난주에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신 데다가 쇼핑도 했거든요. 좀 아껴 쓰지요. 앞으로는 가계부를 써보도록 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를 쓰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요? 준영 씨도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네. 저도 돈을 낭비하는 편이었는데 가계부를 쓴 후부터 돈을 아껴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오늘부터 가계부를 써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그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달 용돈을 벌써 다 썼어요. 벌써. 마지나 씨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돈을 지금 다 쓰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다 쓴 것이죠. 그래서 벌써 다 썼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영 씨가 놀라죠. 벌써요? 뭘 했어요? 지난주에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신 데다가 은 데다가 하면 자기가 어떤 것을 했고 플러스 쇼핑도 했거든요. 술을 마셨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쇼핑도 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신 데다가 쇼핑도 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돈을 쓴 일이죠. 그렇죠? 돈을 쓴 일을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데다가 쇼핑도 했거든요. 좀 아껴 쓰죠. 좀 아껴 쓰지 그랬어요. 입니다. 이거 아껴 쓰지 그랬어요. 뭐뭐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지 그랬어요 하면은 옛날에 어떤 상대방이 잘못한 일을 조금 원망하는 약간 꾸짖는 그런 잘못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아껴 쓰지 그랬어요. 이거죠. 좀 아껴 쓰죠. 앞으로는 가계부를 써보도록 해요. 가계부를 써보도록 하세요. 도록 하세요죠. 그렇죠? 가계부를 쓰도록 하세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를 쓰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것은 지금 준영 씨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가계부를 쓰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요. 준영 씨도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네, 저도 돈을 낭비하는 편이었는데 돈을 아껴 쓰지 않고 절약하지 않고 좀 함부로 쓰는 편이었는데 가계부를 쓴 후부터 돈을 아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에 가까워요, 이쪽에 가까워요, 이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절약하는 편이 있고 낭비하는 편이 있다면 낭비하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약하는 쪽에 가까워요. 이런 뜻이죠. 낭비하는 편이었는데 가계부를 쓴 후부터 돈을 아껴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오늘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뭘 씁니까? 가계부를 쓰는 것이죠. 가계부를 써보도록 할게요. 하고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네, 그러면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달 용돈을 벌써 다 썼어요. 벌써요? 뭘 했어요? 지난주에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신 데다가 쇼핑도 했거든요. 좀 아껴 쓰지요. 앞으로는 가계부를 써보도록 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를 쓰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요? 준영 씨도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네. 저도 돈을 낭비하는 편이었는데 가계부를 쓴 후부터 돈을 아껴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오늘부터 가계부를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대화 상황을 조금 바꿔서 저와 대화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다, 필요 없는 물건도 사다. 지금 돈을 어떻게 썼는지 설명을 하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은대다가로 연결을 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동구매하기 전에 생각하다 돈을 아낄 수 있다. 충동구매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이거겠죠. 그렇죠? 충동구매, 계획 없이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물건을 사는 것. 충동구매였죠. 자,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와 대화문 만들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나 씨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영 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용돈을 벌써 다 썼어요. 지난주에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사고 싶은 것을 다 산 데다가 필요 없는 물건도 샀거든요. 그래요? 준영 씨도 충동 구매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오늘부터 충동 구매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잘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은 넣어야 하는 내용이 좀 많았죠. 자, 그러면 저와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번 달 용돈을 다 썼어요. 벌써요? 뭘 했어요? 자, 마지나 씨 뭘 했습니까? 지난주에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사고 싶은 것을 다 샀어요. 거기에다가 필요 없는 물건도 샀어요. 자, 그래서 돈을 다 썼어요. 좀 아껴 쓰죠. 앞으로는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니까 준영 씨가 충고를 하죠. 충동 구매를 하기 전에 생각해 보도록 해요.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하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기 전에 생각해 보는 것이 돈을 아껴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돈을 아껴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요. 준영 씨도 충동 구매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동 구매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저도 돈을 낭비하는 편이었는데 충동 구매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한 후부터 돈을 아껴 쓰고 있어요. 전에는 충동 구매를 막 했는데 이제는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면 조금씩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저도 오늘부터 충동 구매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나 씨가 또 결심을 하면서 대화문이 마무리됩니다. 네, 이렇게 잘 만들어 보셨나요? 이 내용을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244. И давайте вместе прочитаем про то, как в Корее экономят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Это проблема общеизвестная про то, что ресурсы природные, они в мире не вечные. Поэтому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задача стоит не только в маленькой Корее, где не хватает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но и во всем мире. Задача стоит экономия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и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так, у нас 에너지 전략 운동, то есть движение за сохранение энергии. 여러분은 에너지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Что вы предпринимает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беречь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에너지 전략 운동 5가지. Посмотрим их. Итак, 5 моментов, которые все в этом мире должны соблюдат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экономить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Итак, первое это у на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Давайте будем пользоваться обществен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Имеется в виду, не будем пользоваться личными машинами, будем пользоваться, как обычные люди, обществен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대중교통. Итак, дальше. Второе правило. Правило номер 2 гласит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Давайте буд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и обратную сторону листов. То есть давайте буд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бумагу с двух сторон. 이면지. Третье правило гласит 중고품을 사서 쓰도록 한다. Давайте буд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и вещи, бывшие уже в употреблении. И это 중고품 – это вещи, которые уже были в употреблении. Четвертое правило. 불필요한 전기를 끄도록 한다. Давайте будем выключать свет там, где нам он не нужен. И, наконец, пятое правило. 냉난방기기 사용을 줄이도록 한다. Давайте будем уменьша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топления и охлаждения, то есть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я.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не такие сложные правила, которые, в принципе, все, конечно, могут им следовать. 다른 사람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Не дум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о том, что достаточно только того, что другие люди это будут делать. Оно не я. И здесь 하지 마세요, 마십시오. Это отрицание. Не делайте что-нибудь. Повел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 다른 사람만 하면 된다. Достаточно только, если други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И это вот выражено в этом грамматическом окончании. 지금치고는 여러분 한 명이 모두 지켜줘야 합니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сегодня на Земле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обязательно соблюдать эти правила. И здесь 한 명 уточняет каждый из всех. Зате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То есть 조사 결과에 따르면 вот это вот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согласно результатам исследования или опроса. Наверное,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результат опроса. М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тратим очень много энергии впустую. 낭비하다 – это тратить попусту, тратить впустую. Так гласит вот этот вот результат.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Если мы начнем сейчас что-то делать с маленького дела, мы сможем это сделать, довести до большого дела. До какого? До сохра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йте то, что мы сегодня прош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месте на уроке письма. 네, 오늘은 자신이 저축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은행에 자주 가는 이유, 저축을 얼마나 했나, 그 다음 왜 저축을 하고 있나, 이렇게 3가지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볼 텐데요. 오늘 준비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은행에 자주 가는 이유는 저축하기 위해, 저축하다, 돈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놓다, 이거죠. 그렇죠? 저축하고 있어요. 자, 저축을 얼마나 했습니까? 1년 동안 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저축을 왜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혼자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내 돈만 가지고 유학을 가고 싶어서 지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한 저축의 경험을 가지고 글을 써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가지고 글을 썼을 때 완성된 글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затраты и экономика. По грамматике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е таремен, выражающее значение согласно чему-то. Прошли также окончание нен дедага, употребляющее, когда говорящий хочет добавить уже к сказанному еще что-то. 네, 오늘 이렇게 13과 생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절약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오늘 아마 깨달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를 통해 반드시 복습해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